의견 선도자의 특성. 앞서 2단계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의견 선도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 선택에 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적 원천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보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인적인 원천들을 주요한 조언으로 획득하는 창구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새로운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최근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다 드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신뢰한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소비자들은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을 의견 선도자라고 한다. 의견 선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이나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들이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 선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즉 의견 선도자들은 강력한 뭘로 작용해요? 정보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견 선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 선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모델로 선정해 가지고 광고를 행위하는 겁니다. 의견 선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의 원천은 첫째, 전문가적인 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거적 힘이죠. 기준의 힘이죠. 세 번째, 규범적 힘이죠. 그 규범 속에서 권위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규범적 힘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로 의견 선도자는 전문가적 힘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이 의견 선도를 지니고 있는 상품군이나 상품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의견 선도자들은 상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비교 기준으로서의 중거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중거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 선도자들은 소비자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들이 순응하게 하는 그런 규범적 영향력 역시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적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 기준에 있어서 그 전문가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의견 선도자가 하나의 중고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가 그런 그룹에 있어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규범적 힘을 작용한 이 세 가지가 갖춰 있으면 정말 의견 선도자로서 대단한 거죠. 의견 선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해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견 선도자는 주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존재하기보다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 선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면 화장품 상품군 내에서 의견 선도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뭐 아기용품이라든가 아기용품 관련한 이제 의견 선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의견 선도자들은 뭐냐면 의견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들은 특정한 상품군의 지속적 관여도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여도. 이에 몰입한다 이거죠. 몰입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지런해야 돼야 이런 블로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 선도자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의견 선도자들이 구전을 수신하는 소비자들과 유사한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의견 선도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려면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얼리 어답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해보고 막 사용 후기도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적극성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의견 선도자 되신 분들이 보면은 모임도 구성을 잘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의 총무가, 회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총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연결하는 것도 윤활유처럼 아주 매끄럽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영향력의 힘을 가지고서, 전문가적인 힘을 가지고서 홍보하고 중거적 힘을 본인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규범적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특정 분야, 보험회사라든가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관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직력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이제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그 직장이나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의견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큰 기여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선도자의 파악을 보면요,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가 구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구전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견 선도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자신의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이게 뭐냐?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고, 버즈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버즈란 게 이제 부산스럽다, 뭐 윙윙거리다 버즈, 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대요. 바이럴 마케팅. 이게 다 이제 구전 마케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과거 삼성자동차의 SM5의 경우에는 현대, 기아, 대우 등이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을 누구를 선택했냐면 택시 운전사 집단을 선택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택시로 쓰이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구전을 창출해가지고 한때는 택시라는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이 SM 제품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SM5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일반 자가용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택시로 쓰이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구전 효과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 차 써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어요. 또 딤체라는 게 있죠. 김치냉장고. 이것도 엄마들의 구전 효과로 인해서 한순간에 딤체가,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 주부들은 무조건 딤체를 쓴다 하니까 그게 같이 뭔가 차별화되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딤체 하면은 김치냉장고 등식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기업이 김치냉장고 모델로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탑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성공했냐? 바로 구전 효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구전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수의 기업들은 구전을 관리하는 마케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들 스스로 브랜드와 상품에 관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때 누가 의견 선도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마디로 이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면 돼요. 항상 무슨 조직의 어디서건 그런 오피니언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전을 활용한 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 선도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의견 선도자 파악 방법으로는 사회관계 측정법과 주요 자료 제공자법, 그 다음에 자기평가법이 있다. 사회관계 측정법을 한번 보시죠. 사회관계 측정. 사회관계 측정법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상품과 관련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묻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더라도 이들의 연결 중심이 되는 노드는 비교적 적은 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이 의견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회관계 측정법에서는 주로 네트워크 분석법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노드로 연결되는 숫자는 적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핵심되는 중심 인물을 찾아내는 거죠. 이러한 사회관계 측정법은 산업재와 같이 모집단의 크기가 적을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의견 선도 집단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큰 일반적인 소비자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겠죠. 너무 범위가 크면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 분석합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료 제공자법. 이건 주요 자료 제공자법은 이게 뭐냐면 이제 문화인류학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의견 선도자 확인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룹의 구성원이 보기에 누가 의견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한 명 이상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찾는 거죠. 이 방법 역시 산업적 구매 행동 등 집단의 구매가 적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과 더불어서 정량화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야, 누가 의견 선도자야?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량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평가법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응답자 스스로가 해당하는 상품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의견 자기평가법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사회관계 측정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자료 제공자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법에 의해서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한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그 뭐냐면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림 12-3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제 일대 다 모형이 있어요. 이건 뭐가 주가 되냐면 광고, 판매 촉진, 홍보가 이거죠.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기업이 개인 소비자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방송에서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하는 게 그런 거죠. 광고하는 거. 이게 판매 촉진. 이게 이제 일대 다 모형입니다. 이거. 일대 다 모형. 그 다음에 이제 1대1 모형은 DB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거든요. 개인적인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디렉트 메일을 발송해가지고 한다는 게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이것도 기업과 소비자 간의 1대1 관계죠. 이게 1대1 모형입니다. 그래서 1대 다 모형에서 1대1 모형으로 하고 이제는 다대다 모형으로 간다 이거죠. 그 뭐냐면 이제 입소문입니다. 사회적 매체. 근데 소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 다대다 모형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연결해 주는 게 없어요. 다만 뭘 주죠? 정보의 원천. 정보의 원천은 분명히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의 원천을 가지고 입소문이나 사회적 매체를 통해서 다대다 모형으로 구전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제품을 선정할 것인지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대다 모형의 경우가 아주 중요한데, 대중매체는 중앙통제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상품 및 브랜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업은 그렇습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죠. 1대1 모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대 다 모형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통제가 가능하죠. 지금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1대1 모형의 경우에는 발전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고객에 맞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상품 정보를 뭐 카탈로그나 이메일 등에서 포함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 다대다 모형은 뭐냐면 소비자들 간의 구전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통적 입소문과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전 활동, 이걸 이제 인터넷 구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구전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매체를 사회적 매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매체들이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변화에 있어서 참고로 하나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DB 마케팅,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거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영학에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평생 고객화 하느냐죠. 이게 한 번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아니고 그런 고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요즘 마케팅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CRM입니다. 거기 위해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돼요. 1대1 모형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선호도를 파악해야 돼요. 고객의 선호도를, 개인적인 선호도를. 그래서 1대1의 맞춤형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인데, 이제 팔레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수학자 겸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죠. 빌프레도 팔레토가요. 그래서 팔레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80대 20 법칙이에요. 8대 2 법칙. 그래서 뭐냐면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갖고 있더라. 80%의 사람들은 20%의 부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팔레토가 연구한 거죠.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보니까 이거 법칙화 되는 걸로 다른 상황 적용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 법칙이라고 그러죠.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과 현상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보편적이거나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를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 적용했는데 이쪽에는 적용 안 된다. 그건 법칙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파레토 법칙이 사회 요소에 다 적용되더라. 빈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대1 마케팅, DB 마케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의 고객이, 백화점 출입한 20%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그 20%를 콕 집어서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파레토 법칙이에요. 우리도 시사할 점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20%의 시간이 80%의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분석을 해보면 20%의 그 시간이 그럼 1시간 한 40분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성과의 80%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뭐랄까요? 밀집도라 그럴까? 그것은 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의 시간이 여러분의 8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뭐냐면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한 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개미 100마리를 놓고 일을 하면은 20%가 80%의 성과를 내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20%만 그냥 그적저적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를 딱 빼놓으니까 또 80% 중에서도 또 20%만 열심히 해서 80% 성과를 내고 나머지는 그적저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 법칙이 20대 80으로 적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20%가 노력해서 80%의 부를 만들 수도 있고 20%가 80%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내용.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를 소중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학원 많이 다녀보셨죠? 저도 학원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20%의 학원생들이 그 학원의 80%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어디 갔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80%는 뭐냐? 수강료 내는 데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1대1 마케팅에 있어서 8대2의 법칙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CRM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죠. 우리 친구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친구가 10명이다 그러면 20%의 친구, 2명한테는 80%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8명한테는 20% 시간만 할애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팔레토 법칙이 8대2 법칙 해가지고 일반화되는 것처럼 하는데 또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있어요. 롱테일 긴 꼬리 아닌가? 롱테일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주장한 내용인데 8대2 법칙 좋아. 20%가 80% 성과를 낸다 이거지. 그러면 20%만 사람이고 80%는 사람이 아니냐? 그건 지나치다. 그래서 낙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20%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거기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80% 혜택을 본다는 건데 그건 너무 비민주적이다. 실제 보니까 80%의 사람들이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더라. 그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더라 하는 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제 동학 개미 운동 요즘 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 개미들이 한국의 일시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잡자. 그래서 외국한테 자본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효과를 봤죠. 지금 주식이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학 개미 운동도 80%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업이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20%라고 보죠, 나머지 80%는 이제 중소기업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가 그럼 80%를 고용을 합니까? 아니에요. 80%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한 80% 이상의 90% 정도의 인력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롱테일 법칙과 이 팔레토 법칙이 서로 배치되는 것 같지만 양립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류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바람직한 삶인가? 그러려면 두루 다 어우러 만져주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아무튼 불평등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불평등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모순이 있는 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 아름답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똑같이 100원을 주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다 2대8 정도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이제 인내, 그 사람의 희생 이런 게 있어가지고 20%가 되는 거지 그냥 거저주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미워할 것은 불로소득을
미워해야지 부의 창출을 미워하면 안 된다. 부의 창출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노력의 대가의 결과다.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줄여야 하는, 이게 이제 지대가 제일 큰 불로소득의 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에 대한 자유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만든 부라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 잘 만나고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됐다 그럴 때에는 그것도 인정을 해주되 국가가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시켜야 된다.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회학 강의를 하면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론적 배경 내지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회다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1:1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죠. 이 2절 사회적 매체입니다. 새로운 매체의 급격히 등장이 많이 되고 있죠. 사회적 매체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시죠.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사회적 매체는 웹 2.0 기술의 기반을 두고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의 제작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총칭한다. 쉽게 말해서 상호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일방향이 아니다 이거.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죠. 흔히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광범위한 상호작용 영역을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는 가이드와이어 그룹이 거기에 창업자이자 글로벌 리서치 디렉터인 크리스 쉬플리가 2004년에 The Block on Conference에서 처음 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업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그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혹은 일부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받거나 받을 수 있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그다음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셜 미디어는 뭐냐면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혹은 일부 대중에게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받거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의 상호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요소가 뭐죠? 4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참여입니다. 참여. 그 다음에 둘째는 공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티. 하나의 구성 단체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소셜 미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는 인터넷의 발달 단계 중 참여성을 강조하는 속성을 갖춘 기술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급증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웹 2.0의 특성을 갖는 최근의 인터넷 서비스들의 기술적 속성과 그 행위들을 통칭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포함한 SNS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전통적 매체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의 매체로 간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전통적 매체가 다양한 매체 비클을 갖고 있듯이 소셜 미디어도 각 매체별로 매체 비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4가지 매체 영역과 비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번 보시죠. 비클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수단이라 뜻이죠. 수단.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주요 영역과 비클을 보면 첫째 소셜 커뮤니티가 있죠. 그 다음에 소셜 퍼블리싱이 있죠. 그 다음에 소셜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소셜 커뮤니티의 주요 영역은 공유, 사귐, 대화. 대표적인 비클이 뭐냐면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이런 거 이제 SNS 그거죠. 그 다음 소셜 퍼블리싱은 논설적이고 상업적이고 UGC.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팟캐스트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셜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음악, 예술 이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come to play라는 뭐 세컨드, 마이 페이스 같은 게임 같은 거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럼 소셜 커머스는 이제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 했죠. 서비스, 소매, 판매, 인사. 이건 이제 어떤 판매 활동을 하는 게 크죠. 그건 이제 페이스북, 리빙 소셜, 뭐 드립 어드바이저 이런 게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UGC라고 했죠. UGC, 소셜 퍼블리싱에. 그 뭐냐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자가 직접 제너레이티드 생성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UGC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로서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 소셜 퍼블리싱.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팟캐스트도 여기에 팟캐스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의 소셜 미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걸로 축소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큰 범위의 매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 매체다. 근데 이렇게 큰 범위 존재하고 있는 게 기존 매체도 뭐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음에 주간 잡지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소셜 미디어에도 다양한 비클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매체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면요. 소셜 미디어가 SNS보다 포괄점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앞에서 봤죠. 이제 소셜 미디어가 기술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의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매체입니다. 이게 매체. 매체라는 건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연결했지 않습니까? 연결. 매체.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인 기존의 전통적 매체는 연결은 가능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참여라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는 가능했죠. 공개는. 근데 내 인적사항을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가 불가능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전통적 매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가 앞으로 이제 소비자 외적 영향에 있어서 전통적 매체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회적 매체의 특성을 보면요. 소셜 미디어가 SNS보다 포괄적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가 기술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의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는 전통적 매스 미디어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예, 그렇죠. 매스미디어는 주로 언론사가 뭐 뉴스, 정보, 엔터테인먼트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그 다음에 수동적 독자층에게 일방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네. 이에 반해서 소셜미디어는 개방, 중요한 겁니다. 개방. 참여, 중요합니다. 공개의 웹 2.0에 기반하여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관계 혹은 친분 중심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즘 전통적 매체가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4대 일간지 뭐 하게 되면 그 매체의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정보로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파워가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대중이 똑똑해져 가지고 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가치 신념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커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방해 효과가 있고 대조 효과가 적용이 돼 가지고 그런 언론 매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인터넷 세대들은 이 글씨 문화를 싫어하잖아요. 글씨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온라인에 나오는 이제,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매체가 가지는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참여와 공유입니다. 참여와 공유가 안 된다면 그것은 소셜미디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집중화된 푸시형 의사소통 방식이 분산된 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매체에 의한 일방향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적 의사전달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힘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이 개인에게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양방향성의 확대로 인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촉진 행사뿐만 아니라 상품의 개발에 고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화된 푸시형이 아니고 이제는 분산된 풀형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 기업도 이제 경영을 하면서 상위 하달식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쭉 캐스케이드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이제 전통적 방식으로 그건 별로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위 상달식, 그 다음에 중간 접합식, 이런 게 다 함께 믹스가 돼가지고 목표를 창출하고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수직적 정보에서 수평적 정보의 확대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나 의견 선도자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에서 사용자 간 수평적인 정보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수평적 정보의 확대는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비해서 더욱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정보 탐색 및 대안 평가에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상품 후기와 같이 다른 소비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매체와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이 사회적 매체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소비자 행동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뭐 명약관하죠. 예.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는 공동체 혹은 공동사회를 의미하죠. 조직을 의미해요. 공동체, 공동사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구속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가입 탈퇴라는 걸 정치적인 행위가 속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자동스러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단위 혹은 이러한 단위와 관련된 심리학적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속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사회, 공통의 사회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그걸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 커뮤니티는 공간적 지역적 단위를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통적 커뮤니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규칙을 따르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제로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실제 세상의 커뮤니티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웹 2.0 환경에서의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한번 보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냐면 첫째, 익명성이 높죠. 예. 그게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익명성이 높은 커뮤니티죠. 그래서 이름을 실명 대신에 뭐 필명을 쓰고 뭐 닉네임을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축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신규 참여자나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도 커뮤니케이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소수가 주도하는 어떤 수직적인 적이 아니고 완전히 민주적이고, 그렇죠.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자발적, 비구속적이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핵심 4가지 요소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자발적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 개인이 활동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구성원의 관계가 비구속적이고 관여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비구속적 관계의 커뮤니티다.